일요일 저녁 예능을 꽉 잡고 있다. 캐스팅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유희열 씨, 이소라 씨, 윤도현 씨. 왜 자꾸 그 동네에서 인기 있는 음악을 이제 부르려고 하느냐. 약간 평이 갈렸었던 것 같아요. 남성 사중창단을 구성을 한다. 네. 이 프로그램 대박이다. 공통점이 듣는 예능이라는 거. 슈가맨 같은 컨셉도 있죠. 뭐 재활용 오디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를 띄워주기 위한 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잉여사롱, 오늘의 주제는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사실 그 전에 잉여사롱 시즌 1 그리고 잉여사롱 와일드 시절에도 음악 예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다뤘던 굵직굵직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았었잖아요. 뭐 우리가 K-팝 스타도 다룬 적이 있었고 슈퍼스타 K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또 오늘 좀 다뤄볼 프로그램들 중에도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지만 좀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효리 씨 그 얘기할 때 네. JTBC가 일요일 저녁 예능을 꽉 잡고 있다. 그렇죠. 효린의 민박 그리고 비긴 어게인 두 프로로 아주 그냥 일요일 저녁을 다 접수하려는 지금 그 모양새다. 약간 힐링 타임 구간, 그렇죠. 그 네. 다가오는 월요일을 월요병을 씻는 힐링 타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두 프로그램의 그 연속 편성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어요. 비긴 어게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스팅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유희열 씨, 이소라 씨, 윤도현 씨,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홍철 씨가 약간 매니저 개념으로 끼어서요. 말하자면 이제 버스킹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그 해외 여행 프로그램에 음악을 결합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잘 TV에서조차 들을 수 없는 그 가수들의 그 오리지널 곡을 좀 라이브로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예고편만 보고도 네. 이 프로그램 대박이다. 완전 저는 엄청 기대감을 나타내는 글을 SNS에도 올리고 했는데, 일단 뭐 대단한 가수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 첫 이제 여행지가 아일랜드였어요. 네. 아일랜드 제가 항상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음악의 어떤 나라, 음악의 도시.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제목이 비긴 어게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스 영화의 좀 구조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원스 감독이 그렇죠. 원스로 히트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든 음악 영화가 비긴 어게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내 아마 라라랜드가 나오기 이전에 음악에 관련된 영화 중에서는 관객이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작품일 거예요. 사실 아일랜드를 맨 처음에 찾았을 때는 거의 원스에 사용된 곡들을 거의 뭐 도배하다시피 해서 약간 평이 갈렸었던 것 같아요. 그 기대했던 뭐 가수들의 다양한 저렇게 쟁쟁한 뮤지션들을 모아놓고서 계속 이렇게 원스 노래를 따라 부르기, 이런 식의 뭐 구성은 좀 진부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 이런 조합을 또 어디서 만나겠느냐 이러면서 그 캐스팅의 어떤 조합에 대해서 호평을 내렸던 분들도 계셨고요. 저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 노래를 좀 부르고 뭐 현지 관객들과 자기의 음악적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 동네에서 인기 있는 음악을 이제 부르려고 하느냐. 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약간 저 사람들이 커버 밴드 하려고 저기 간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지적도 많이 했었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명확해요. 이런 윤도현이라든지 유희열, 이소라 같은 뭐 TV에서도 본인의 공연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뮤지션들의 무대를, 더군다나 셋이 또 시너지를 내는, 서로 그렇죠. 편곡도 하고 서로 호흡도 주고받고, 이런 무대를 라이브로, 그것도 거리에서 굉장히 살아있는 날것의 그런 라이브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쉽게 볼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 풍광, 세계 그 아일랜드라든지 영국, 지금 뭐 스위스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까지 갔는데, 정말 이거 TV에서 보기 힘든 거, 특히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 같은 현장은 그런 현장들을 눈으로 보는 여행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의 어떤 장점, 네. 분명히 이런 건 명확해요. 그걸 보면서 분명히 쾌감이 있는데, 왜 저런 한국에서 대단한 가수들이, 전설로 일컬어지는 가수들이 거기 가서 원스, 처음에 피아노 치면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피아노 치는 가게에 가서 그 노래를 똑같이 하고 있고, 네. 비틀스의 캐번 클럽 가서,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지만, 네. 거기서 비틀스 노래하고 있고, 아일랜드 갔다고 U2 노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의 히트곡들을 또 그대로 커버하는, 그건 분명히 이해됩니다. 뭐 생소한 가수들이 와서 다짜고짜 한국 노래 하고 하면은 반응이 좀 그렇게 그만큼 뜨겁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을 좀 유인하고자 그런 걸 배치하고 본인들의 노래를 또 나중에 들려주긴 해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노래를 커버하는데 훨씬 많은 비중을 둬서
커버하러 갔나?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이.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좀 컨셉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나오는 그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도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뭐 단순히 여행 프로그램과 음악 그 라이브 공연의 뭐 좋아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 그러니까 한 연구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음악 기행의 프로그램도 있어요. 비긴 어게인도 사실은 그 유명한 그 뮤지션들의 그 기념이 될 만한 그 명소에 찾아가서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스토리텔링도 이 프로그램에 담아내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능이거든요. 이런 쪽의 포인트를 잘 시청자들에게 설득을 못 시켰던 것 처음엔 같아요. 너무 원스 그렇죠. 따라하기만 네,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간 분들도 마지막 여행지에서야 감을 잡았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다들 그러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 여행지에 와서야 내가 깨달은 거야. 혹은 세 번째 여행지에 와서야 내가 마침내 적응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 뮤지션들 표정에서 약간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그러게. 것들이 읽혀요. 초반에는 사실 그 뮤지션들끼리도 사실 약간 좀 미묘한 긴장 관계 같은 게 화면에 보였거든요. 호흡도 완벽하게 맞지 않았고요. 그렇죠. 같이 네. 이제 합주를 할 때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틀리고 나면은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에피소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틀려도 즐겁게 하자. 버스팅은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최근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본인들 있더라고요. 즐거운 게 가장 중요하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그 음악 기행이라는 성격이 하나 정도 더 하고 싶은 게 사실은 굉장히 자기 틀이 완고하게 잡혀 있는 완성된 뮤지션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던져놓고 다시 바닥에서부터 한번 소통을 해봐라라고 던져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안전한 정형화된 틀을 좀 깨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목표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가 섞여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요새 예능 프로그램 호흡이 좀 그렇잖아요. 일단 그냥 시작을 하고 보다 보면 다 이해하겠지라고 좀 던져놓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계속 평이 갈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레전드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멋있는 무대가 나오겠어라고 생각했던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 간 가수들이 목표를 했던 것들이 있을 것이고 제작진이 그린 그림들이 따로 있을 것이고 요것들이 다 조금씩 엇갈리다 보니까 보면서 좋긴 좋은데 그러면서 찜찜한 채로 그 다음 주 방송을 기다리게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반복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엄청 입소문을 타면서 시청률이 초반부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영국에 가면서부터 이제 시청률이 좀 정체가 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정층은 생겼는데 이게 대박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냥 지금 한 5%에서 6% 정도 그리고 화제성도 딱 그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즌제로 간다고 최근에 PD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대 에피소드로 가서 지금 그 스위스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그 재즈 페스티벌의 무대가 아마 마지막이 될 시즌 1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2에피소드를 거의 다 소진하고 나서야 PD가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2에서는 벌써 자기가 머릿속으로 어떤 뮤지션들이랑 하고 싶은지 이런 그림까지 그려놨더라고요. 2에서는 이제 뮤지션이 또 바뀌는군요. 그렇죠. 이 조합을 또 다시 보기에는 그렇죠. 힘들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 이제 다음 주 방영분에 본격적으로 거기 무대가 이제 보여질 텐데 거기선 좀 더 음악 프로그램에 음악의 본질에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걸 보여줄 결정적인 장면이 최근 이 무대를 위해서 뮤지션을 더 보강을 했어요. 세션을 더 보강을 했어요. 한 개에서 다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계속 우리 지금 이 구성만으로는 솔직히 완벽한 음악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한계가 있지, 이건 그렇죠. 다. 그 얘기는 계속했었어요. 계속 뭐 리듬 파트가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리듬 파트가 없어서 너무 저리 거기서 이렇게 가운 갖고 계속 이거 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정말 한국의 드러머로는 정말 그 둘째가라면 서러운 긱스 출신의 이상민 씨가 네. 대단한 또 재즈와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그렇죠. 그런 드러머여서 잘 어울리겠네요. 거기 그 예, 무대. 또 기타리스트로도 또 이제 허준 씨가 보강이 돼서 갔으니까 네. 예고편을 보니까 이렇게 사운드 체킹할 때부터 이미 사운드가 우리가 듣던 그 소리가 아닌 거죠. 이번에는 또 그냥 버스킹이 아니고 정식 무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페스티벌에. 네. 어찌됐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프로그램에 그만큼 애정이 있고 시도 자체는 정말 우리가 기존 TV에서 정말 사라졌던 어떤 음악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진짜 귀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즌 1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이런 점들을 좀 보강을 해서 시즌 2에서는 확실히 컨셉을 잡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이거 약간 격가지 같은 건데 많이 지적하는 게 이거 꼭 뮤지션들이 지금 그 노홍철 씨까지 출연자들이 4명인데 꼭 방을 하나씩 이렇게 적게 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뭐 침대에서 잘 것이냐. 가위바위보에서 막 게임하고 약 그렇죠. 복불복 방배정 게임 뭐. 이런 거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뭐 시즌 2에서는 없애겠죠. 비긴 어게인 어쨌든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좀 더 많고 또 장점을 점점 더 잘 살려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위기 쭉 이어서 시즌 2에서 더 멋진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 시즌 2가 이제 시작된 같은 방송사죠. 예. JTBC에서 뭔가 좀 음악 예능도 그렇고 다른 좀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요새. 예, 예전에 우리에게 히든싱어로 잘 알려진 조승욱 PD가 이제 그 CP로 참여를 한 작품이고요. 남성 사중창단을 구성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 성악이든 팝페라든 뭐 혹은 케이팝이든 다양한 장르에서 노래를 불러왔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저렇게도 조합해보면서 최적의 조합인 4인을 만든다. 요게 이제 목표인 오디션 프로그램인 거예요. 남성들이 만나서 빚어내는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워라는 것에 좀 눈을 뜨게 된 게 지난 시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즌 1에서도 1대1 미션을 하면서 거기서 좀 카루소 같은 레전드 곡이 터지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좀 인지도가 넓어졌는데 팬텀싱어 시즌 2도 이제 그런 단계에 오면 화제성이 높아지게 될 것 같고 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비긴 어게인과 팬텀싱어의 공통점이 이제 음악 좀 듣는 예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팬텀싱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서바이벌 오디션이긴 하지만 그 사중창의 어떤 하모니를 찾아가는 팀 미션이기 때문에 이게 서바이벌 경쟁 이런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모니로 훨씬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날선 경쟁이라든지 평가의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이건 서바이벌 오디션을 보는 것과는 좀 다른 자세로 시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색깔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약간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같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웩 같은 것들을 겨루고 약간 디스 배틀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서로 막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카메라 나가서도 내가 제일 여기서 뭐 어차피 내가 우승할 거니까 약간 이런 태도들로 쫙 있고 다들 심사위원들도 뭐 쟤는 잘해 같은 표정도 있지만 저 자식 저거 약간 이런 표정들 있고 이게 또 이제 문법이라면은 뭐 이제 K-팝 아이돌들을 뽑는 오디션들은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뽑아주십시오 이러고 약간 얘들을 어떻게 빚어서 만들 것인가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성악이든 뭐 팝페라든 어느 정도 수준의 도달한 보컬들을 데리고 하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느낌이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랄지 스트레스는 좀 덜해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심사위원들의 독설이 거의 없고 굉장히 좀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근데 많이 덜어낸다고 해요. 아, 그래요? 독설들이 있는데.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거기 심사위원분들도 또 얼마나 그 각 분야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룬 프로페셔널들입니까. 근데 좀 세게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게 너무 많이 드러나면은 사실 이제 프로그램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의 본질을 좀 해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덜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왜 경쟁이 어떤 날선 게 조금 이제 덜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불안한 게 1대1 미션이 시작됐거든요. 첫 회가 나갔잖아요. 지난 시즌하고 또 룰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동점이 되면 둘 다 탈락 후보가 되는 걸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말장난이죠. 사실 어차피 그렇죠. 탈락시켜놓고도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심사위원들이 뽑을 텐데 근데 요거를 약간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불안에 떠는 참가자들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래서 다음에 예고편을 보면서 이분들이 혹시 자꾸 이렇게 그 쇼미더머니나 아니면 옛날에 슈스케 때 편집을 약간 참고를 하시나 싶은 게 자꾸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극을 자꾸 높이려고 하지? 그래서 지난 시즌이 완성도는 높았는데 시청률이 낮았던 게 좀 한이 되셨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시즌 2를 보면서 느꼈던 게 네. 시즌 1은 기본적으로 클래식 성악 전공한 참가자들도 꽤 많았고요. 네. 참가곡들도 클래식곡, 성악곡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즌 2에서는
뭔가 어쨌든 여기서 굉장히 성공하고 화제를 모은 걸 봤기 때문에 뮤지컬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한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 더 뮤지컬 배우들의 어떤 비중이랄까 이런 것도 조금 올라간 거는 있는데 대중들과 만나기 어려웠던 장르였던 성악 쪽에서 여기 대중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라면서 많이 몰린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보고 있으면은 어디서들 이렇게 많이들 계셨지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큰일을 하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가장 시즌2에서 좀 우려하는 지점이 전체적으로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이게 좀 실력이 더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즌1에서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가 실력자를 만난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시즌2에서 좀 적어서 앞으로 시즌2에서 어떻게 그 새로운 스타를 발굴할 것인가 이런 과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도 비슷하지만 뭐 어디서 뭐를 배웠고 뭐 어디서 몇 년을 뭐 연습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다들 그래 얼마 잘하는지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팬텀싱어에서도 그렇지만은 다들 이렇게 좀 자신감 없고 뭐 저는 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떠듬하는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너무 잘해버리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더 박수를 치고 사실 테크닉만 보면 그렇게 잘한 게 아닌데 앞에 참가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대치의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에도 약간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그렇게 좋다면서 그러면서 보는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작진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거예요. 시청률은 높여야겠고 높아진 기대치는 또 충족시켜야겠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 시즌은 흥행도 흥행이지만 과연 지난 시즌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시작한 지난달 중순에 시작한 TVN에서 네. 새로 시작한 수상한 가수라는 프로그램이 기존과는 조금 기존 프로그램과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또 새로운 게 있어서 네. 한번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여기 컨셉 자체는 이렇습니다. 진짜 가수가 있고요. 무대 뒤에. 그 다음에 무대에는 복제 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영화의 미녀는 괴로워였나? 거기서 김하중 씨가 이제 무대 뒤에서 이제 진짜 가수였던 거 앞에 가짜 복제 가수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 사랑한 비를 타고 해서 나오는 나는 너무 이렇게 뭐 인기가 없고 안 유명하고 이렇게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환호를 안 해주니까 무대 뒤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이 프로그램 그걸 좀 뒤집었잖아요. 나를 띄우기 위해서 앞에 스타가 나와서 내 노래에 대신 립싱크를 해준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복면가왕이랑 그 다음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이건 립싱크 하면서 진짜 가수 음치냐 아니면 진짜 노래 실력자냐 이걸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런 요소를 좀 짬뽕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복면가왕 PD죠. 민철기 감독. 알고 보니까 복면가왕을 했던 PD가 이제 MBC에서 이적을 해서 CJ로 이적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주로 뒤에 진짜 가수로 나오는 분들은 무명 가수 노래는 어느 정도 히트를 했지만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데 잘 실패한 네. 그런 가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무명 가수, 뭐 잊혀진 가수, 그렇죠. 예. 슈가맨 같은 컨셉도 있어요. 네, 약간 맞아요. 그 생각 들더라고요. 네. 슈가맨. 슈가맨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슈가맨하고 한 3% 중간에 어디쯤 있는 네.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처음에 저는 보니까 기억나는 게 번개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 복제 가수가 누가 나왔냐면 REF의 성대현 씨가 나와갖고 굉장히 그 춤 한 번 안 추고 딱 그 서갖고 발라드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과 음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공일오비의 네. 이장우, 공일오비의 개건 가수도 했었고 본인의 솔로 앨범도 내서 훈련소 가는 길이라는 노래를 히트시켰는데 이 이장우 씨가 나와서 한 얘기가 자기는 그래도 뭐 100만 장도 팔아봤고 가요 순위 프로그램 1위도 해봤고 했는데 아들이 지금 힙합을 하는데 아들은 아빠가 가수인지 잘 모르고 그냥 무명 가수쯤으로 알더라. 그거 너무 슬프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무명 가수인 것 같다. 이장우라고 어디서 하면은 뭐 잘 모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장우란 가수가 있었지. 되게 좋은 노래를 하고 지금도 저런 멋진 음색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잊고 있었을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좀 약간 씁쓸함이 훨씬 많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재활용 오디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이미 실력은 있는데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이들을 이제 발굴한다는 명목 하에 이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재능 있고 약간 인지도 낮은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좀 어떻게 가성비 높게 이용하려는 그래서 저는 좀 저렴하게 노동을 좀 그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저렴한 노동을 저렴하게 좀 착취를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가 네. 결국은 뒤에 진짜 가수를 조명해야 되는데 결국은 앞에 복제 가수한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스테파니 환상적인 춤. 네. 그 다음에 아까 REF 성대현이 와서 발라드를 부르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우리 기억에 남는 건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이렇게 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 정보는 계속 뒤로 밀려나고 이거를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복제 가수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훌륭한가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누구를 띄워주기 위한 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복면가왕 때부터 사실은 좀 제기됐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이기는데 저 사람의 이름이나 저 사람이 어떤 가수인지, 저 사람이 이렇게 맨 얼굴로 이제 노래를 할 때 어떤 표정이고 어떤 눈빛으로 노래를 하는지는 왜 그 정도는 계속 뒤로 밀리는 거지? 이기는 게 저게 정말 좋은 건가라는 그런 의문증에 대해서는 사실 복면가왕 때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수상한 가수니까 그게 더한 거예요. 이게 사실 복면가왕 얼굴만 가면이지 몸은 자기니까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뭘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육체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특히 이제 몸치랑 스테파니의 무대에서도 그 뭐 여자 가수로서의 어떤 나이를 언급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진짜 스테파니 얘기인지 본인 나이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혼돈을 주니까 정작 뭐 무명 가수를 조명한다라는 그 프로그램의 취지는 사실 좀 프로그램의 포맷도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 우리가 음악 예능 요즘 좀 화제를 모고 있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 세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대세가 되고 한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좀 저무는 단계이기도 그렇죠. 한데. 사실 이 세 개를 다 모아도 그렇게까지 화제가 많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쇼미더머니는 이제 음악 예능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누가 더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스웩을 뽐내는가 하는 어떤 스웩의 경연장이 돼버렸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는 엠넷에서 그 CJ 예능 계열의 그렇죠. 특징이죠. 그 예능 음악보다는 그 뒤에 무대 뒤에 리얼리티 쇼의 묘미에 훨씬 더 재미를 두는 그런 게 뭐 쇼미더머니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의 음악 예능 보면은 우리가 그 비긴 어게인의 그 출연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이소라는 이소라의 프로포즈, 그리고 윤도현은 윤도현의 러브레터. 이런 식으로 기존의 그 유열의 스케치북.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라이브 프로그램이 살아 있었을 때의 그 주역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정통 음악 프로그램보다는 음악을 활용한 예능들이 하나둘 히트를 치면서 네. 이제 음악은 어떤 예능을 구성하는 보조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음악을 조금 더 잘 전달해 보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넣고 이런 것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장사가 이쪽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엠넷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엠넷이 아니라 예전에 되게 되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라이브를 보여주려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즐비하게 라인업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음악 전문 채널의 그렇죠. 정체성을 보여주려는 막 그래서 노력이 막 있었는데. 정재일의 다락방이라거나 막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즐비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이 싹싹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들만이 살아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디션, 일단 네. 슈스케가 굉장히 큰 거의 지각 변동을 불러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음악 예능뿐만이 아니라 전체 예능계를 아예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지배하도록 만든 게 슈스케 열풍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국 방송 그 예능 쪽의 지침을 김지수 장재일이 돌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시즌 1 때 뭐 서인국 씨가 우승을 뭐 했었지만은 그게 그렇게까지 잘 알려지지는 않은 프로그램이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좀 모으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새도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는 임창정이 MC였어라고 하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적이 있었어? 라면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럼요. 시즌 1 때 앞에 임창정이 MC였어요. 중간에 이제 이분이 빠지면서 김성주 씨가 들어온 거고. 정말 본 사람이 별로 없었구나. 정말. 너무, 근데 갑자기 이제 김지수 장재인 신데렐라가 딱 터지면서 그게 갑자기 온라인에서 다시 보기로 막 돌려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시청률이 몇 %까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재밌는 것도 화제였지만 시청률 몇 %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거를 연예 프로그램들에서 막 보도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존박, 허각 둘의 대결 때가 거의 뭐 정점이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좀 이제 추락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뭐 거의 뭐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갖고 폐지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말도 굉장히 많았고, 네. 뭐 시즌 2에서도 사실 음악만 가지고 성공했다기보다는 그 엠넷 그 특유의 그 리얼리티 쇼의 어떤 독한 악마의 재미, 편집이라는 그렇죠. 그런 신조어를 오명을 만들어낼 얻은. 정도로 그런 리얼리티 쇼의 자극 이런 거를 이용한 시청률 뭐 장사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배에도 만만치 않은 프로그램이었죠. 네. 이제는 사실 그래서 K-팝 스타도 그렇고요. 다 이제 정통, 그러니까 신인을 발굴하는 이런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것 같고, 오히려 이후에는 프로듀스 101이라든지 네. 아니면 장르를 새롭게 한 이런 팬텀싱어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신인들을 뽑는 프로그램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사람들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봐야 되나? 라고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식의 금단의 벽을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버린 게 나는 가수다였죠. 그렇죠. 이건 신인 발굴이 아니고 기성 가수들을 다 모아갖고 자기네끼리 대결을 하도록 하고, 초반에 이제 그 립스틱 짙게 바르고 부르면서 이제 김건모가 이제 립스틱 바르고 탈락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소라 씨 울고, 이렇게 촬영 중단되고, 이게 한 번 더 재도전, 이러면서 재도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핫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항의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되게 씁쓸했던 거예요. 이게 이럴 일이니까 저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아비다툼의 장에 던져 놓고 경쟁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될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요새 말로 현타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 팬들 입장에서 현타가 되게 세게 온 거예요. 그때 정말 뮤지션들이 사활을 걸고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게 더 보는 사람들이 좀 서러웠던 거예요. 뭐냐면 다 나와서 더 이상 노래를 할 곳이 없어요.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앨범 100만 장 뭐 이렇게 팔았던 분들이. 프로그램, 정통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노래를 알릴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막 뭐 감동을 주고 막 특히나 임정원 씨 나와서 여러분 할 때 그때가 정말 어떤 화제성에서는 피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켰는데 처음에는 이게 찜찜했는데 좋잖아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자꾸만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수 때만 해도 이미 그 음악 오디션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음악적인 완성도의 한 정점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많은 그 서바이벌 오디션이 나왔지만 더 이상 음악으로 이제 감동받는 시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슈스케 같은 그런 아마추어 발굴 프로그램에서 어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의 발견 이런 기쁨 외에는 정말 우리가 음악 자체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그런 식의 풍경은 더 이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는 좀 변형 음악 예능 프로그램들 계속 그렇죠. 나오죠. 네. 추리, 미스테리를 가미한 뭐 복면가왕 이런 게 네, 대표적이고, 뭐 히든싱어, 히든싱어, 너목보,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엔 또 이제 일반인과 가수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보여주는 그렇죠. 그 형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풋풋한 신인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어떤 목소리의 열정과 그 어떤 이미 만신전에 올라가야 마땅한 레전드들이 경쟁하는 모습, 요 두 가지를 이제 각자 하나씩 판 거로는 더 이상 더 팔 게 없다. 합쳐보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듀엣 가요제, 뭐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듀엣 네. 가요제 있었고요. 판타스틱 듀오 지금 SBS에서 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전에 이제 신의 목소리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고, 계속 이렇게 일반인과 그 가수들의 콜라보 무대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났었어요. 사실 너목보에도 마지막은 결국에는 이 가수와 콜라보를 하느냐 마느냐인 거잖아요. 그렇죠. 히든싱어도 그렇고요. 네. 다 결국 그렇게 그러네요. 네.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한창 또 유행을 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포맷의 어쨌든 그 음악 예능이 나오는데, 이 음악 예능들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저는 오리지널 곡보다 다른 사람의 곡을 결국은 그렇죠. 리메이크하고 계속 반복한다는 점이 있어요. 네. 새로운 노래, 살아있는 노래를 들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오디션을 통해서 오리지널 곡이 유행한 거는 그
그 프로듀스 101의 핑미 핑미 그거 핑미였다고. 나야 나 나야 나. 두 곡밖에 없죠. 이거. 나머지는 전부 말 그대로 진짜 리메이크 노래방 오디션인 거죠. 그렇죠. 가수들이 결국 나와서 본 무대에서는 다른 유명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뭔가 편곡을 새로 하긴 하지만 그걸 불러야 되고 결국은 본인의 노래를 들려줄 때는 떨어진 다음에서 본인의 노래 단 1절만 부른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밖에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부르고 이렇게 간주 같은 거 나갈 때 이제 그 영상 같은 거 나가죠.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도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이렇게 즐거웠고 앞으로도 저희 꼭 사랑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심지어 그게 간주에 나가면 괜찮은데 가끔씩 가다 1절 가사 중간에 이렇게 잘라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주객이 좀 전도됐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조차도 신곡을 부를 기회는 없어요. 그렇죠. 다 예전 이전의 히트곡들. 히트곡들을 다시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옛날 곡이 좋았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새 노래를 부를 곳이 있어야 그 노래가 인기를 얻고 나중에 시간이 쌓여서 옛날 곡이 되고 다시 좋았지가 되는 건데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 곡들 부르는 건 좋아요. 근데 새 곡을 부를 무대가 너무 없는 상황에서 옛날 곡들 무대만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이한 거예요. 뭐냐면은 새로운 좋은 노래가 있으면은 그 노래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또 잘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전달해 줄까를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쏙 빼고 그렇죠. 그냥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한 좋은 곡들을 뽑아와서 그 힘에 기대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이하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시청률을 위한 예능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래 리메이크도 있지만 아까 잠깐 수상한 가수에서 언급한 그런 재활용 오디션의 그 목적에 대해 그러니까 그 유행하는 형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하는 게 사실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이 기존에도 아이돌 오디션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건 이미 기존 그 기획사에서 뭐 데뷔를 이미 한 가수도 있고 데뷔조를 목전에 두고 이미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이제 다듬어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준 프로들이 오디션에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에게 정말 정식의 어떤 그 프로에 준하는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프로듀스 101에서 뭐 말 그대로 그 계약서, 노예 계약서 같은 그 불공정한 계약서가 나중에 화제가 됐을 정도로 이들의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전혀 그 뭐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송사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뭐 수상 가수도 그렇고 재활용 오디션이 자꾸 화제가 되면서 그 정말 그 프로그램의 목적인 가수들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보다는 여전히 그들은 그냥 소모품처럼 여전히 다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씁쓸함이 계속 들더라고요. 약간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10대 분들, 20대 분들 무슨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공포의 외인구단이고 전설적인 야구 만화가 있어요. 나이 이제 같은 세대야 우리 세대. 10대가 보고 있을까요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보면 공포의 외인구단에서도 보면은 막 밥 안 먹이고 뛰게 시키고 막 이렇게 되게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도 거의 이상할 때 뭐 저 실미도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실미도.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한국 야구 만화가 옛날에 거인의 별에서 이렇게 수입돼서 온 것들이 있어서 되게 그 인권 유린의 현장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준 프로고 거기에 준하는 어떤 준 프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거에 그렇죠. 노동에 합당한 맞아요. 어떤 대우를 네.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거니까 감지덕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왜 계속 이제 방송이 되기 전부터도 그런 것들 굉장히 화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A조부터 밥 먹여서 F조가 가면은 반찬이 제육덮밥인데 이렇게 제육은 없고 국물만 남았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하는 짓이야라고 굉장히 흥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방송이 흥행이 해버리면은 그런 문제들은 사실 약간 그 흥행의 뒤에 묻혀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원어원이 워낙 대세가 돼갖고 네. 난리가 났죠, 진짜. 그런 문제점들은 완전히 묻힐 정도로 지금 CJ에서는 너무 고무돼서 이걸 이 다음에 또 다음 시즌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프로그램인 뭐 아이돌 학교 이런 그러니까.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제는 음악만 소외되는 게 아니라 음악인 자체가 완전히 그 소모가 되는 부품이 된 거죠. 네. 뭐 기존의 아이돌 산업 자체가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이걸 더
심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네. 그것도 이제 방송사들이 나서서 그런 게 계속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 독립되어 있는 어떤 영역의 산업들이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그 음악 산업에 있던 사람이 TV 프로그램에 나옴으로써 이제 TV 산업과 콜라보가 되는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TV 산업, 영상 산업이 그냥 음악 산업을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쓸쓸한 거죠. 그렇죠. 여러 음악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저는 좀 희망을 갖게 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작년쯤에 방영을 했는데 노래의 탄생이라는 TVN에서 만든 음악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팀을 꾸려서 서로 노래를 만들어서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프로듀서들이 있어요. 프로듀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멜로디가 나옵니다. 어떤 원곡자가 자신의 멜로디를 만들어서 던져줘요.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럼 그 멜로디를 가지고 프로듀서들이 팀을 꾸리는 거예요. 서로 약간 게임을 통해서 가수 뽑고 연주자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 그 노래를 45분 만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연주자와 가수와 편곡을 또 해갖고 해서 그 노래 가지고 어떤 노래가 더 좋은가 가지고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건데 이 음악은 물론 예능적인 요소, 대결이라는 요소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긴 했지만 결국은 음악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또 이게 또 그냥 가수 한 명의 작품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고 연주자들이 바뀌면은 이렇게 또 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음악 자체 본질을 어쨌든 예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장점들을 좀 부각하려고 했던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뭐 연주자나 뭐 프로듀서나 다들 음악을 잘하는 실력자들이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계속 봤었는데 응원도 하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결국 시청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갖고 네, 저도 8회 만인가 8회 만인가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즌2 이런 게 재개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게 그 TVN에서 더 지니어스 시리즈로 대박을 친 정종현 PD 작품인데 이 양반이 그 프로그램 제작 발표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3%가 넘어가면은 더 지니어스 다음 시즌도 한번 만들어 볼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떡밥을 던졌어요. 사실은 뭐 더 지니어스 마지막 시즌 끝나고 나서 세트의 기념품들 다 뜯어가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약간 이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약간 그렇게 낚시를 던진 거죠. 근데 3%도 안 넘었고 정종현 PD는 지금 그 아픔을 딛고 그 소사이어티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나름 아픔을 겪고 계시죠. 그러니까 겪고 계시고 시즌2는 시작하기 전부터 아픔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적인 요소들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본질이라는 건 무엇인가 노래를 만들고 연주하고 부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종류의 예능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본질까지 안 가더라도 적어도 음악인이 소외되지는 않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음악인과 음악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그렇죠. 그런 음악 예능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룬 프로그램 지금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그 포맷을 심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뭔가 그 모드 전환을 그쪽으로 좀 해가면서 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체질을. 그렇죠.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좀 새로운 포맷, 색다른 포맷을 시도한다거나 가능성이 보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고른 거니까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마련한 주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